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초피디아의 곽준수 교수입니다.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여름 특집으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째 시간으로 여름철 으뜸 과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박은 잘 아시다시피 박과 식물이죠. 아프리카 원산으로 1년생 덩쿨성 식물인데요. 전체에 가서 흰 털이 나 있습니다. 원줄기가 지상으로 뻗으면서 마디에 덩쿨손이 있고요. 이외에 자루가 있습니다. 키처럼 깊게 갈라지고 녹색이고요. 또 불규칙한 톱니가 있습니다. 꽃은 대개 5월에서 7월 사이에 피게 되고요. 연한 황색으로 피게 되는데 수꽃과 암꽃이 구분이 되어 있죠. 수꽃은 3개의 수술이 있고요. 암꽃은 1개의 암술이 있습니다. 7월에서 8월 사이에 열매를 맺고요. 지금부터 한참 그 수박이 전성기가 되겠는데요.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단경기에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하우스 안에서 수박을 재배하다 보니까 수박이 지금 거의 사양길에 접어드는 그런 시절이 돼버렸죠. 여기에서는 오늘 일단은 노지에서 재배하는 그 수박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박의 품종 대단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수박 그림을 한번 먼저 보실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수박을 지금 노지에서 재배하고 있는 광경이 되겠습니다. 줄기가 쭉 뻗어 들어가고요. 그 중간에 꽃들이 피어 있는 모습입니다. 꽃 모습을 지금 확대해서 잡아본 모양인데요. 잎을 잘 보시게 되면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손마디처럼 손가락처럼 깊게 결각이 파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줄기에는 잔털이 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꽃 모양을 확대해서 지금 찍어본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수박이 잘 열린 착화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수박 모습이죠. 그런가 하면 이거는 수박 색깔 자체가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속도 노란색을 띠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은 그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 고창에 가면 수박 시험장이 처음에 개설이 됐었습니다. 1994년도에 전국에 특화 작목 시험장이 생기면서 그때 수박 시험장이 만들어졌는데요. 지금은 과체류 시험장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수많은 그 전 세계의 수박 품종들을 수집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것은 지금 보고 계시는 육각형의 수박, 각이진 수박이라고 해서 각수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박이 둥글기 때문에 굴러다니죠. 그래서 취급을 하기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잘못 고르게 되면 애써서 키운 수박이 갈라지는 그런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아크릴로 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 키워 놓은 그런 수박이 되겠습니다. 전형적으로 붉은색을 띠고 있는 그 과육을 가진 수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씨 없는 수박이 되겠죠. 안에 그 한두 개 정도의 하얀 씨 모양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코리친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을 처리를 해서 불임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씨 없는 수박이 되겠습니다. 흔히들 알고 있기를 우장춘 박사가 맨 처음으로 씨 없는 수박을 만들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그 우장춘 박사는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에 이 씨 없는 수박을 처음으로 재배를 해서 연구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그 일화로 유명했고요. 이 씨 없는 수박을 최초로 만든 것은 일본인 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보라색을 띠고 있는 수박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속이 이렇게 노라면서 겉은 까만 흑수박, 속은 황색으로. 그런가 하면 이런 수박들을 이용을 해서 많은 공예를 하고 있는 수박 예술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반짝 퀴즈 하나 낼까요? 흔히들 우리가 동화호박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걸 우리가 동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수박은 서과 그러거든요. 서역에서 들어왔다 해서 서과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런가 하면 늙은 호박을 가리켜서 우리가 남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퀴즈 나갑니다. 북과는 뭐겠습니까? 북과 동서남과가 있는데요. 북과는 그래서 그냥 재미있는 반짝 퀴즈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북과는 없습니다. 수박의 성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농촌진흥청의 생활개선연구소 보고에 따르면요.
100g당 칼로리는 한 30 내외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칼로리가 매우 낮죠. 그런가 하면 수분 함량이 90% 이상이고 그 밖에도 미량의 탄수화물이랄지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이런 것들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칼륨 함량이 139mg, 꽤 되죠. 체내의 염분 배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시트룰린과 알기닌이라고 하는 그런 아미노산의 일종의 성분인데요. 이런 것들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체내에서 독소를 요소로 변환시켜서 소변으로 배출하는 성분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에는 전통의학적인 특성과 효능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특히 열성 체질로서 여름 나기가 어려운 소양 체질들 있죠. 팔체질에서 토체질이라고 하는 체질, 그런가 하면은 태양인들, 금체질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여름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매는 서과, 잎은 서과엽이라고 부르는데요. 씨앗은 서과자 또는 서과자인이라고도 불리면서 약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박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게요. 수박의 맛은 달고 성질은 찹니다. 심장, 방광, 위경락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갈증을 없애고 더위를 식히고 강한 이뇨작용이 있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작용이 있는 여름철의 필수과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소변이 끈적끈적하게 잘 나가지 않을 때 또는 몸이 부종이 있을 때 신장염이나 고혈압 또는 더위를 먹은 데 매우 좋습니다. 수박의 씨는 리놀렌산이 풍부해 가지고 혈압을 내리고 진정, 진통작용을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혈압, 동맥경화 예방에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이 수박 씨는 말려두었다가 볶아서 먹게 되면은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예방하는데 아주 중요한 약재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수박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시원하게 해서 생과로 먹어도 좋죠. 그런가 하면 즙을 내서 주스로 먹어도 좋습니다. 자,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화채를 만들어서 먹었죠. 시원한 얼음을 넣어 가지고 화채를 넣어서 냉장 보관을 해놨다가 시원하게 먹으면 아주 좋죠. 그런가 하면 수박샤베 또 흔합니다. 주사위 크기 정도로 자르거나 또는 스푼으로 이렇게 떠서 그릇에 담고 백포도주와 설탕을 약간 뿌려 가지고 냉동실에 집어넣어 놓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게 샤벳이 되면은 간식으로 아주 좋은 그 간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수박탕, 수박 물엿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만들어 두고 먹는 그런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박의 속을 싹 파내 가지고 이것을 믹서에 갈아서 꺼지로 꽉 짜주게 됩니다. 자, 당분이 있기 때문에 끈적끈적하지만은 이거를 약한 불에서 거품을 걷어내 가면서 서서히 끓여서 졸여주게 됩니다. 엿처럼요. 물엿처럼 만들어 가지고 냉장고에다 보관을 해 놓고요. 한 번에 한 숟가락씩 커피잔 한 잔 정도의 물에 타서 하루에 한 서너 번 정도를 마시면 아주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더위도 식힐 수 있고요. 특히 그 혈압을 낮춘다거나 또는 특히 몸이 부었을 때, 부기가 있을 때 부종을 가라앉히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박 껍질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수박을 먹고 난 후에 껍질을 팩 재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어떻게 되죠? 자, 화장을 했을 경우에 모공들이 다 막히게 되죠. 이걸 먼저 우선 깨끗하게 씻어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팩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오이 팩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만 이 수박도 성질이 시원하고 찬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박 껍질을 이용한 팩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박 껍질은 달인 물도 우리가 활용하거든요. 깨끗이 씻은 수박 껍질을 잘게 썰어서 물을 붓고 약 한 20분 정도, 15 내지 20분 정도 달여서 이걸 식힌 후에 마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장염, 각기병, 심장병 등 몸이 붓는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아주 좋고요. 임신 중독에도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박 흑상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조금 생소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각종 부종에 아주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해서 특히 중국 쪽에서 많이 만들어 먹는 그런 방법입니다. 먼저 수박의 그 꼭지를 지름 한 10cm 정도 되게 이렇게 도려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속은 다 긁어서 수박 속은 따로 먹고요. 그 수박 속을 다 긁어낸 다음에 그 속에 깨끗하게 다듬은 마늘을 채워 넣습니다.
돌에는 수박 뚜껑을 다시 덮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한지로 한번 싸주세요. 그러고 나서 진흙으로 바르게 됩니다. 이것을 뭉근한 잿불 속에다가 하루 정도를 이렇게 묻어두면은 쫙 그게 녹아내겠죠.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진흙이 꼿꼿하게 말라버리면 이걸 꺼내서 진흙을 깨고 꺼내서 다시 그것을 갈아줍니다. 갈아가지고 아침 저녁 2차례 1 내지 2g 정도씩 따뜻한 물에서 타서 마시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특히 다양한 원인으로 해서 몸이 붓는 부종 이런 데에 대해서 아주 특효약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수박은 원래 찬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몸이 차고 특히 속이 냉해서 설사를 자주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과식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좀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름 특집 첫 번째 시간으로요. 수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름철 별미 최고의 과일이라고 할 수 있는 수박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고요. 주의사항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건강한 여름나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함께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